자, 대통령 지지율 올림픽 끝나가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라든지 GM이 철수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합세 아니면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한 66.2%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20.6%포인트 하락한 28.9%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상당폭 올랐는데요. 4.6%포인트 상승한 50.5%. 반면 야사당은 일제히 나란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 한 주 만에 20%선 아래로 하락을 해서 1.8%포인트 하락한 19%. 바른미래당이 창당 한 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역과 개청에서 하락했는데요. 주중 집계로는 3.1%포인트 하락을 해서 7.4%가 나왔습니다. 이건 많이 떨어졌네요. 예, 특히 21일에는 어제죠. 일간 집계로 6.5%가 나왔고요. 정의당이 4.9%, 민주평화당이 0.5%포인트 하락한 2.9%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65% 넘은 게 좀 오랜만 아닙니까 이게? 네, 5주 만이죠. 지난 3주 동안 63%대, 그러니까 60%대 초중반에서 계속 3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평양, 평창 나올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그리고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금메달,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메달 딴 거 아닌데. 예, 영향이 있을 거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일반은 예. 그건 좀 웃기긴 합니다 항상. 네. 역대 항상 그렇긴 했어요. 대통령이 딴 게 아닌데 월드컵 경기 이기면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올림픽 효과라는 것이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B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무려 8월 2주차 리얼미터 기준으로 6.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쇠고기 파동 상당히 많이 5월 그렇게 치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네. 그 DJ 같은 경우도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아들 문제라든지 상당 부분들 그때 겹쳐 있었는데 또 상당폭 상승을 했었고요. 그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축전 날리고 뭐 이렇게 접촉을 나라가 잘 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뭐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이런 부분들이 국정에 대한 어떤 호의성 그런 부분들이 상승되는 부분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 70%를 계속 유지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0% 초중반이었다가 오랜만에 60% 중반으로. 네, 리얼미터가 좀 박합니다. 박한데 66%로 60% 중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크게 눈이 안 띌 만큼 넉넉하지만 여기는 좀만 떨어지면 한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창당의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른바 잠재정당 지지율이라고 해서 한 4, 5주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 선을 유지를 했고 또 10% 초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창당한 당일 당의 주 같은 경우도 10% 초반에 나왔는데 설 연휴 지나는 과정 속에서 7.4%가 나왔습니다. 상당폭 떨어진 거고요.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창당 컨벤션 효과가 아주 오래 전부터 창당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 통계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어제예요. 어제 항상 수요일 기준으로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전반적으로 일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준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통합하기 전에 각 당의 지지율. 맞습니다. 통합이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에 좀 잘 나올 때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네네. 당황스럽겠네요. 바른미래당은 너무 빨리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지율 어떻습니까? 호남만 따로. 여기는 이제 호남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서로 경쟁 정당이다 보니 호남 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4.9%가 나왔고요. 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 7.6%가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뒤집어져 있네요. 이게. 둘 다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은 속에서의 그 폭도를 보면 상당폭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광주 전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설 연휴 지나면서 민주당으로 결집이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다. 66%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적어도 호남에서 민주평화당과 경쟁한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아무래도 추세가 나쁘네요. 예, 아마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러한 지지율 양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사 기회는요? 예, 이번 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도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수출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마는 이제 GM 정부 지원이네요. 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거 이제 듣기 전에 원래 이런 건 보수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국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 잡았어요. 네. 이 통상이나 또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뭔가 요구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네. GM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 보수 정치인들 기반한 일반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이거 싫어해요. 네. 오히려 그 지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쪽이 보수가 더 많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게 미국이라는 생각에 예. 한미동맹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는데 네. 본인들이 기반한 그 지지층의 정서는 안 그래요. 그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아니야. 예. 요즘 정말로 모든 사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대량 실업 위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냥 주는 거 싫어해요. 예, 특히 이제 복지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퍼주기라든지 국가 세금 이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그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궁금을 했는데요. 네. GM이 이제 세금과 한면과 함께 공적 자금을 네. 이제 지원을 사실상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자. 이거 뭐 낮을 예, 것이고. 두 번째로는 GM이 그 타당한 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네. 조건부로 지원하자. 이게 현재의 정부 입장입니다. 타당한지 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국민 세금 퍼주기다. 무조건 안 된다. 예, 또 상당한 그 규모가 기업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뭐 20억 원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이기 때문에 조 단위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지원 반대 이렇게 물었는데 조건부 지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GM이 정말로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된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만 지원을 하자가 55.5%가 나왔고요. 조건 없이 지원은 정말로 적게 나왔습니다. 6.4%에 불과했고요. 지원 반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9.8%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해서 모든 지지층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 이쪽에서 조건부 지원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만 지원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분들의 성향이 네. 아니 그 외국계 기업에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퍼주기 아니야. 이거 네.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 자체를 좁게 잡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그 사실상 좀 군산공장 호남 쪽의 부분들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량 실업 문제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저는 정부가 GM 문제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네. 여론이 결코 지방선거가 앞에 있지만 불리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GM이 지금 제시한 방안들이 그렇게 무슨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라든지 영국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이렇게 누적되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도 상당히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가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밑에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한번 시켜봤어요? 있을 거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영향이 있으려고 보입니다. 일반 예. 그건 좀 웃기긴 합니다. 항상. 네. 이게 뭐 역대 항상 그렇긴 했어요. 대통령이 네네. 딴 게 아닌데 네네. 월드컵 경기 이기면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올림픽 네. 효과라는 것이 여기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B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때 무려 8월 2주차 리얼미터 기준으로 6.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쇠고기 파동 네, 네. 오히려 상당히 많이 5월 그렇게 치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네. 그 DJ 같은 경우도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예. 뭐 아들 문제라든지 상당 부분들 그때 겹쳐 있었는데 또 상당폭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축전 날리고 뭐 이렇게 네. 그 접촉을 하는 나라가 과정 잘 되는 속에서 기분이 드는 거죠, 뭐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이런 네. 부분들이 국정에 대한 어떤 호의성 그런 부분들이 상승되는 부분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 70%를 계속 유지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0% 초중반이었다가 네. 오랜만에 60% 중반으로 네, 올랐다. 리얼미터가 좀 박합니다. 박한데 66%로 60% 중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크게 눈이 안 띌 만큼 넉넉하지만 여기는 좀만 떨어지면 한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창당의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른바 잠재정당 지지율이라고 해서 한 4, 5주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 선을 유지를 했고 또 10% 초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창당한 그 당일 주 당의 주호 같은 경우도 10% 초반에 나왔는데 설 연휴 지나는 과정 속에서 7.4%가 나왔습니다. 상당폭 떨어진 거고요. 많이 떨어진 거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창당 그 컨벤션 효과가 아주 오래 전부터 창당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주중 같습니다. 통계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어제예요. 어제 항상 수요일 네. 기준으로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예, 바른미래당이 전반적으로 일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준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통합하기 전에 각 당의 지지율. 맞습니다. 네. 통합이 국민의당이라든지 그 바른정당에 좀 잘 나올 때의 지지율과 네.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네네. 당황스럽겠네요. 바른미래당은 너무 네. 빨리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넘어가기 전에 민주평화당하고 네.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지율 어떻습니까? 호남만 따로. 여기는 예. 이제 호남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서로 경쟁 정당이다 보니 호남 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4.9%가 나왔고요. 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 7.6%가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뒤집어져 있네요. 이게. 둘 다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은 속에서의 그 폭도를 보면 상당폭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광주 전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설 연휴 지나면서 민주당으로 결집이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다. 66%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적어도 호남에서 민주평화당과 경쟁한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아무래도 추세가 나쁘네요. 예. 예, 아마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러한 지지율 양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사 기간은요? 예, 이번 주 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도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수출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나주만은 이제 GM 정부 지원이네요. 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거 이제 듣기 전에 원래 이런 건 보수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국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 잡았어요. 이 통상이나 또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뭔가 요구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네. GM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 보수 정치인들이 기반한 일반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이거 싫어해요. 네. 오히려
그 지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쪽이 보수가 더 많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 대통령 지지율 그 올림픽 끝나가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라든지 GM이 그 철수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합세 아니면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한 66.2%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20.6%포인트 하락한 28.9%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상당폭 올랐는데요. 4.6%포인트 상승한 50.5%. 반면 야사당은 일제히 나란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 한 주 만에 20%선 아래로 하락을 해서 1.8%포인트 하락한 19%. 바른미래당이 창당 한 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역과 개청에서 하락했는데요. 주중집계로는 3.1%포인트 하락을 해서 7.4%가 나왔습니다. 이건 많이 떨어졌네요. 예, 특히 21일에는 어제죠. 일간 집계로 6.5%가 나왔고요. 정의당이 4.9%, 민주평화당이 0.5%포인트 하락한 2.9%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65% 넘은 게 좀 오랜만 아닙니까 이게? 네, 5주 만이죠. 그 지난 3주 동안 63%대, 그러니까 60%대 초중반에서 계속 3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평양, 평창 나올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그리고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금메달,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메달 딴 거 아닌데. 예, 영향이 그게 미국이라는 생각에 예. 한미동맹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 본인들이 기반한 그 지지층의 정서는 안 그래요. 그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아니야. 예. 요즘 정말로 모든 사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대량 실업 위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냥 주는 거 싫어해요. 예, 특히 이제 복지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퍼주기라든지 국가 세금 이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그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궁금을 했는데요. GM이 세금과 한면과 함께 공적 자금을 이제 지원을 사실상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자. 이건 뭐 낮을 예, 것이고. 두 번째로는 GM이 그 타당한 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조건부로 지원하자. 이게 현재의 정부 입장입니다. 타당한지 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국민 세금 퍼주기다. 무조건 안 된다. 예, 또 상당한 그 규모가 기업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뭐 20억 원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이기 때문에 조단위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지원 반대 이렇게 물었는데 조건부 지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GM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만 지원을 하자가 55.5%가 나왔고요. 조건 없이 지원은 정말로 적게 나왔습니다. 6.4%포인트